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선순위 임차인, 그 다음에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 차지권, 토지 임대차.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헷갈려요.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다 헷갈리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임차권이라고 딱 기재된 것도 있고, 그죠? 선순위,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여러분들 임차인하고 임차권하고 헷갈리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전세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전세권하고 똑같이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임차인은 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단지 전입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뭐 차지권, 내가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A라는 토지에 그 계약을 하고, 그죠? 등기를 해서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차지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토지 임대차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건데, 뭐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차지권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물론 이제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려요. 자세한 것은 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제 교재 구입해 하신 분들은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200분 함정으로 교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제가 155분, 오늘은 한 분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155분 판매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200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2월 초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몰릴 때는 또 많이 몰려요. 하루에 6분, 10분도 오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분들은 좀 서둘러 주시고요. 어떤 분은 제 교재에 대해서 목차가 있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 자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제 교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초보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난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초보에 있을 그런 실력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궤도에 올라가 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식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짬뽕돼서 모이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교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느 행정사시기도 하면서 법학 박사세요, 이분께서.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이분 저기를 위해서 지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십니다. 물론 이 법학 박사 부분께서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변호사까지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변호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경매시장에 많이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권리 분석 그런 거 물론 중요하죠. 권리 분석은 사실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면 패스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토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법에 엮여 있는 것들까지 내가 모르면 정말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저도 권리분석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권리분석 6개월 이상 공부했어요. 근데 권리분석은 딱 진짜 2, 3개월만 공부하면 대충 다 알아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 공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수많은 법들. 그래서 수많은 법들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들 혼자 찾아가려면 시간적인 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법학 박사 분께서 면담 요청해서 제가 이제 면담을 해드리는데, 이제 수요일 날이거든요. 내일도 제가 이제 우리 좀 구독자분하고 술 한잔 해야 되고 5시 정도에. 근데 이제 또 여기 오늘 법학 박사 분께서 뭐가 부족해서 저한테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아시는 전공 분야도 따로 있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공법의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전문가가 되시려면 제 책 안 사셔도 돼요. 진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법에 연결되어 있는 법들이 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다는 몰라도 한 번쯤은 다 읽어봤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정도.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법들이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 1등. 진짜 딱 물건 보자마자 이거 돈 되겠네? 안 되겠네? 물론 부동산은 시세가 최고지요. 시세가 넘버 원입니다.
그죠? 시세는 잘 모르더라도, 아, 공법적으로, 법적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는 조사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문가 되시려면,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우리는 이제 공법이잖아요. 그죠? 토지 공법, 부동산, 경매 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박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 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찾는데 1년, 2년 걸리고 안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죠? 그럼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궁금증이 안 풀려가지고. 인터넷 아무리 네이버 치고 뭐 별쇼를 다 해도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면 뭐합니까? 또 까먹어요.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책, 그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우리 진짜 한 2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블루오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더 이상 안 사셔도 되고요. 이제 꼭 필요하셨다고 나한테 이 책은 꼭 필요하겠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내가 언젠가 공부하면서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사십시오. 정말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요. 교재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단에 주식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주식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사실은 엊그제 일요일 날 제가 저녁에 일요일 날 제 구독자분이 아니라 이제 저기 그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량 문자를 한 50분한테 보내드렸어요. 대량 문자를. 뭐 문자로 안 되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봇 AI 관련주입니다. 월요일날 철저하게 마이너스 3%대 이상에서 하락식 공략입니다. 신규 요거 말씀드렸고, 기추천주 점검에서 넥스트칩, 그죠? 못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그 미래에셋 벤처 많이 올랐죠. 오늘 해성 TPC 많이 올랐죠. 그죠? 제가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 3% 이상에서 뭐 공략하라고 한 것은 지수가 저는 조정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는 하루 이틀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에서 따라 살 필요 없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는데, 뭐 배짱 좋으신 분들은 동시호가에 매수해서 큰 수익이 지금 나신 분도 계세요. 그죠? 제가 물론 가지고 있는 종목은 세 종목 됩니다.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 진짜 좋아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주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번 주 지나면 저 주식 좀 쉴 거예요. 일주일이 됐든 뭐 며칠이 됐든 쉴 겁니다. 뭐 내일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제 주식을 매도해 나가는, 더 이상 매수는 안 할 거예요. 매도해 나가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고요. 한번 그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3분의 1 정도 많으세요.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훌륭한 전문가들도 많지만 그래도 주식은 저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저도 프로 못지않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현대증권일 때, 현대증권 한 10몇 년 전에 자유토론방이라고 있었어요. 자유토론방에서 제가 왕건으로 주식 그 시황이라든가 옛날 트로이카주 한참 유행할 때 왕건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건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분이 이천에 계신 도자기 정말 그 전문가분, 그분하고 안동에 계신 안동소주 만드시는 분이 계셔요. 덕분에 술도 많이 먹고 도자기도 좀 좋은 거 많이 얻고 그랬는데, 이분들 지금 연세가 그때 꽤 드셨는데 이분들한테도 수익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드렸고, 지금도 연락이 안 된 지가 꽤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50이 넘으셨거든요. 그럼 지금 한 70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이분들 한번 좀 뵙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좀 그렇게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만큼은 제가 정말 남들보다 잘합니다. 어쨌든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오늘 저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제 교재 보기 전에, 어제는 여기까지 했나? 오염 총량제 여기까지 했구나. 오늘 좀 조금, 공법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기본적인 분석할 때, 권리 분석할 때, 선순위 임차인. 자, 우리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은 뭐 조심할 게 몇 가지 안 되죠. 그죠? 제 교재 다 나와 있죠. 옛날에 이거 제가 제 교재에 3번 이상은 실어놨을 거예요. 그죠? 선순위 임차인은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전입과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이 세 개 중에서 뭐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다 했으면 당연히 배당 받는 거고, 만약에 전입을 해놓고 확정일자가 없었다. 확정일자가 말 그대로 뭐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은 나중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무슨 배당을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입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무슨 배당을 해줘요. 그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배당을 해줄 필요 없죠. 법원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입은 있고 전입은 선순위인데 뭐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뭐 대항력만 있는 거죠. 그죠? 뭐 그 낙찰받은 사람이 안고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순위 임차인은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저당권이나 그 말소 기준 등기 있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전세권, 뭐 어떤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보다 후순위다.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후순위는요, 그죠? 다 그냥 소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명도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임차인하고 임차권하고 헷갈려하세요. 임차인하고 임차권하고 헷갈려하세요. 제가 밑에 이제 교재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임차권은요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라고요. 임차권에서 등기부에 기재를 해요. 뭐 범위, 내용, 연수, 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임차권에요. 이것은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임차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임차인은 등기를 안 하죠. 임차권은 등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만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어요. 단, 요것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거 외에는 선순위 임차인은 등기가 안 돼요. 단지 선순위 임차인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후순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후순위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선순위한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해놓고 내가 퇴고하면 됩니다. 퇴고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는 거거든요.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만 등기를 안 해야지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은 제가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조심하라고 했죠. 대부분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배당 받을 때 또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잘못 계산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죠?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면 이 건물의 가액에서만, 그죠? 예를 들어 건물이 6, 토지가 4 이렇게 평가가 됐다. 그러면 이 6에서만 나는 이 범위 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죠. 그죠? 전세에 대해서 받을 수 있죠. 물론 전세권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설정했다면 둘 다 해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런 것들은요 건물에만 많이 설정해 줍니다. 그죠? 만약에 뭐 2층 일부 아니면 2층 전체 뭐 1층 일부 1층 전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만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전전 강의 한참 전에 강의죠. 거기에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차지권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거 좀 지워볼까?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죠.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차지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토지는 A야. 근데 건물이 예를 들어 두 동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건물도 A 소유인데 이 건물은 일정 부분은 B야. 그런데 요건 경매로 나왔어. 근데 요건 안 나왔어. 그죠? 근데 등기는 돼 있네? B 앞으로? 이런 경우가 차지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토지가 A야. 근데 건물은 B야. 그죠? 근데 토지만 나왔어. 근데 이 B 건물이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이런 것은 일단 차지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차지권은요, 말 그대로 10년 동안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지권이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 토지주한테 내 건물을 매수해주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밑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거 보시고, 토지 임대차는 말 그대로
비슷해요. 토지 임대차나 차지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볼게요. 선순위 임차인 외에는 우리는 후순위 임차권은 임차인은 신경 쓸 거 없다. 선순위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선순위 임차권만 신경 쓰고 후순위 임차권도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도는 그죠? 후순위는 신경 쓸 거 없지만 선순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그죠?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런 경우는 전강이 다 있어요. 배당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보고 들어가자. 다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경매 물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차지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A고 건물이 B야. 근데 A만 경매 나오고 B는 건물은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일단 법정지상권도 의심해볼 수 있지만 차지권도 일단 의심해보자. 그런 얘기죠. 토지 임대차가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등기를 못하냐? 그건 아니자고 했죠. 그죠? 선순위 임차인도 만기가 됐을 때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퇴거할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죠? 12월 달에 만기야. 그럼 12월 달에 나갔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명령을 신청해서 등급위에 기재가 되면 1월 1일 날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경매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권.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차권하고 많이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저도 사실 오늘 제가 좀 술 한잔 먹고 와서 오늘 배드민턴 치는 분들하고 낮에 좀 술 한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다 보니까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요거 좀 조심하시고 선순위이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제가 아주 이제 예외적인 상황까지 밑에 다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 설정 전부 딱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죠? 등기부 현황에서, 그죠? 건물에 임차권 설정했죠. 임차권 뭐, 존속기간 나와 있고, 그죠? 존속기간 나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재밌어요, 이거 보면. 임차보증금 없어요. 차임은 총 연매출이 뭐 얼마일 때 얼마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임차권. 그러니까 이 임차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로 계약상 쓰시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차지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임차권은 차임은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총 매출 얼마 3,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순 매출이 뭐 7%를 주기로 한다. 차음 지급 시기, 범위, 존속 기간, 임차권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임차권 한번 보시려면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똑같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아까 말씀드렸죠? 선순위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받는 것은 선순위 임차권 등기 명령자밖에 없다. 그거 아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상가나 주택이나요. 설명 쭉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차지권. 법정지상권 차지권. 제가 다 공통점, 차이점 다 구분해놨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지권은 말 그대로 그죠? 차지권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죠? A라는 토지에 B라는 건물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소유의 A라는 소유 건물도 뭐 단독주택으로서는 A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토지가 막 한 500평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또 B라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B는 등기가 돼 있고 A라는 건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고 요것만 경매 나오고 요게 경매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차지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는 A, B라고 하는데 A만 경매가 나왔다. 꼭 굳이 우리가 법정기상권 여부를 떠나서 차지권 여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좀 차지권이 좀 법정기상권을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게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차지권인지 법정기상권이 분명히 판단이 서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한 방에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 그 다음에 등기명령 신청자 할 수 있고,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 차지권, 토지 임대차, 이렇게 오늘 제가 한 5가지를 한 방에 정리해 드렸어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고, 다음에는 요걸 할 거예요. 그리고 참 어떤 분들이 이게 교재 2, 제가 강의하는 게 교재 2인데 교재 1이 있고 교재 2가 있거든요. 교재 1이 있고 교재 2가 있는데, 교재 1은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교재잖아요. 요것이 이제 12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교재 1에서 강의를 하면 버벅거려요. 버벅거리고 좀 속도가 많이 늦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여져요. 버그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교재 2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정리해서 1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문자가 오셨는데 1하고 2하고 2를 안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서 강의한 거 1으로 옮겨드립니다. 그죠? 오늘 만에 강의 끝났잖아요. 이렇게요. 445강의 강의 끝났으면 다 복사 1으로 붙여넣기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제가 질문을 3번 받아보네. 그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농지 전용 제한시라고 보셨어요? 농지 전용 제한 시설. 그죠? 단지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요것은 제가 아주 중요한 행위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꼭 보시고요. 요것만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완전 여러분들 농지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뭐 농지 까부시기, 뭐 화성에 있는 어느 학원에서 뭐 농지법, 뭐 총정리 막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모르면 박살나요. 한마디로 박살 납니다. 박살.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을 생각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그 농지를 샀다, 아니면 임야를 샀다, 토지를 샀다, 그런 입장에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농지 전용 제한 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농지 전용 제한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별표 10개인데, 이걸 모르고 토지를 낙찰받았다, 토지를 샀다, 매매를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박살난다. 여러분들 당연히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거 이딴 거,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제가 언제 뭐 이런 거 강의한 거 봤습니까? 이런 것은 농지법 다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보기 좋게 정리는 해드려요. 제 교재를 사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걸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 농지 전용 제한 시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45강 좀 적어 놓겠습니다. 445강이죠. 요거 마무리하고요.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주식 얘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주식에 관심 없으면 나가셔도 되고, 요즘 완전 수익이 요즘 뭐 추천만 하면 뭐 5% 10%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다 인정할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그죠? 자,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 차트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좀 음선을 때리긴 했지만 오늘 한 30포인트 빠졌나요? 30포인트 34포인트 빠졌네. 34포인트 빠졌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종합지수가 이렇게 1, 2, 3 이제 여기서 좀 조정하겠죠? 좀 더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가긴 가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죠. 자신이 없어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저 자신이 없는데, 일단은 뭐 간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뭐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쉽게 뭐 폭락은 안 할 거다. 당분간 뭐 이번 주 안에는 쉽게 폭락을 안 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까지도 아직 주식을 풀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 실현한 게 없다 보니까 하나 있네. 하나 딱 그냥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그 하나 딱 있고, 오늘 수익은 몇십만 원 되나? 모르겠네. 얼마 되나? 오우. 그래도 오늘 수익 당일 여기 있죠. 당일 매매 손익. 그래도 오늘 100만 원 되네. 오늘 뭘 팔았냐면 가온칩스가 사실은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가온칩스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가온칩스 사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좀 수익 실현 했어요. 조금 먹고 가온칩스에서 한 50만 원 먹고, 그 다음에 원티드랩
오늘 여기서 요거 먹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원티드 랩 대신에 다른 종목을 샀어요. 원티드 랩도 좀 이렇게 아침에 좀 장중에 급등을 좀 보이더라고. 한 4, 5% 정도. 그래서 그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왜 상한가 칠 것 같으면 벌써 이제 밥 먹고 쳤겠죠. 근데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늦은가 보다. 그래서 좀 다른 종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일 동안 수익은 한 1300에서 1400 정도 됩니다. 물론 6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때까지 합치면 2000 얼마가 되죠. 지금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종합지수 한번. 종합지수는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음선을 때려서 부담스럽긴 해요. 음선을 때려서 부담스럽긴 한데 하락 장악형이거든요. 이게요. 그죠? 양선이 하나 있고 요걸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이 음선이. 그러니까 이게 하락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형이 나와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또는 한 2, 3일 빠져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또 61선 올라올 때까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저는 상승은 조금 더 할 거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뭐 당연한 조정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봉에서 그죠? 원봉, 투봉, 쓰리봉에서 여기서 딱 맞고 조정하는 거죠. 그쵸? 이걸 한 번에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2550에서 2600까지 갈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수가 조정해도 제가 말씀드린 로봇 관련주 오늘도 날라갔죠. 이거 뭐야 이거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도 상한가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12%, 21%, 4%, 5%, 7% 기본이죠. 데이터 솔루션 14%.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문자 공개해드린 거 있죠. 문자 공개해드린 요 종목들 안에서 그죠? 신규 종목에서 원티드랩 들어오는 거 팔고 나왔긴 했지만 그죠? 넥스트칩, 미래에셋벤처, 해성 TPC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그죠? 미래에셋벤처 오늘 8% 올랐습니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넥스트칩도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그죠? 해성 TPC 어제는 보합 오늘은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앞으로 종목들은 많아요.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요거 이 가온칩스를 팔았죠. 제가요. 가온칩스를 팔고 사실은 BT9로 갈아타서 가온칩스가 너무 늦더라고. 이게요. 너무 늦어서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은 놈으로 좀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조정을 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RS 오토메이션 은 제가 너무 급할 거 없다. 다음 달 초에 사면 된다. 이건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이게 지금부터 모아 가실 분들은 모아 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요. 숫자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모아 가시려면 모아 가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모트렉스나 그런 것들 진지하게 팔았고요. 이제 그런 얘기 더 안 할 겁니다. 이제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요거 자이언트 스텝 요게 지금 오늘도 좀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양상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거래량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조정이 좀 여기까지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추가 매수 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보다는 알체라는 종목 있죠. 알체라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알체라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알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따라가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관련주도 조만간 급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요거 지금 매수한 지 지금 3일 됐는데 이틀 됐죠. 이틀 됐는데 금요일 날 오늘 이틀째 갖고 있는데 좀 지루하긴 하네요. 제가 이렇게 원래 한 3, 4일 잘 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어차피 2월 달에 좀 관련 또 법률 개정안도 있고 그러니까 상장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이언트 스텝은요. 그리고 이제 요거 ITIG 요거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단 한주도 안 팔았고 오늘 추가로 매수했어요. 물론 바닥에서 이렇게 짧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짧게 보면 여기 8,000원짜리가 지금 1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30% 정도 올랐는데 30% 정도 올랐죠. 그렇지만 요것도 손절가는 5일선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5일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마 내일은 아마 급등이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해서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거래 여기 대량거래 보이시죠? 여기 대량거래
이 대량 거래. 저는 이 대량 거래들이 매집이라고 봅니다. 매집이라고. 그죠? 매집이라고 보고 앞으로 오를 일이 많다. 오를 일이 많다. 뭐 최소한 전 여기까지는 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한 지금 241선에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가 주식이 오를 때는 위에 저항선이 있으면 당연히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추천거리거든요. 그죠? 이런 저항선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매물대라고 보면 되는데, 매물대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은 못 합니다. 근데 이걸 뚫어놓으면, 이 매물대를 뚫어놓으면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요거, 좀 뭐, 많이 올라서 솔직히 사라고는 못 하겠어요, 이제. 많이 올라서 사라고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그리고 비트나인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오늘 저는 요거 보합에서 샀습니다. 보합에서 샀고, 뭐 지금 뭐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라고는 저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요것도 8,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8,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 올랐죠. 근데 요것도 역시 아까 아이스아이티인가요? 그거하고 ITIG인가? 그거하고 비슷하죠? 위에 저항선이 있으니까 저항선 지금 맞고 추춤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뚫어놓으면 아주 탄력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정도 할 수 있다. 왜?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이 조정은 21선하고 지금 이격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이격률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눌렸다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종합지수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오늘 하루 조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다른 추천주 AI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AI가 로봇 AI가 대세인데 실질적으로 참 또 미래에셋벤처 있어. 여기 제가 이거 많이 갈 거라고 했죠. 어제 제가 미래에셋벤처에 대해서 이 차트 음선 설명드리면서 간다. 100%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말을. 100% 확신한다. 이 음선을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좀 많이 할애했고, 이런 차트 요즘 많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자주 나와요, 이제. 한 1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는데 지금 또 다시 애들이 이런 모양새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종목 검색해보니까 이런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건 100% 상승한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직히 저도 사고 싶죠. 단타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에서 단타는 못 하겠어요. 저도 무서워서. 이런 종목에서 제가 옛날에 이때 당시에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 역사적인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 35,000원에서 더블 갈 것이다. 7만원은 갈 것이다. 그죠? 근데 7만원이 뭐야? 지금 10만원 넘어버렸네. 그죠? 저도 이런 거 보면 좀 아깝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것들이 갈 겁니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투자한다는 말,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SK에서 투자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AI 관련주, ITIG, 비트나인, 넥스트칩,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에 투자한 기업, 그 다음에 제가 니은 기억이라고 한 거, 그게 요거하고 딱 세 종목 있죠, 여러분. 그죠? 그거. 한번 요것들은 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고요. 급등이 안 나와도 저는 이번 주 안에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좀 지켜보기도 하고요. 못 사신 분들은 이렇게 막 올라있는 것도 사지 마시고요. 올라있는 거 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RS 오토메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뭐 13,000원 초반에서 꾸준히 사 모으세요. 꾸준히 사 모으시면 될 겁니다. 좀 겁이 많으신 분들, 근데 수익은 빠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주식은 우리가 항상 안전도 중요하지만, 빠른 수익을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다음 달에는 아마, 뭐 내일부터라도 당연히,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것은 한번 내일 모레까지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ITIG는 특별히 5일선 손절을 까는 5일선 잡겠습니다.
5일선 깨지 않으면 보유하겠습니다. 보유. 두 종목 다. 그러니까 요거 5일선 안 깨면 보유. 5일선, 이 5일선이죠 이게. 5일선 종가로 붕괴하지 않으면 보유합니다. 그리고 요거 비트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깨지 않으면 보유.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5일선 깨는 기미가 보이면 뭐 대음선 찍어 내리면 매도입니다. 매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5% 손실이든 3% 손실이든 무조건 매도하고 봐야 됩니다. 매도하고. 주식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매도하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볼 종목들은 AI,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로봇이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도 봐야 되고 다음 달에는 볼 거 많아요. 다음 달도 종합지수가 좀 이렇게 올랐다가 예를 들은 거예요. 종합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랐다가 조정 들어오잖아 이렇게요. 조정이 들어오면 이때는 또 주도주가 바뀝니다. 주도주가. 아마 이때는 또 로봇이 아닐 수도 있어요. AI가 아닐 수도 있다고. 왜?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죠? 다른 종목들은.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시장을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